네, 공통 부분 모집 종사자의 이해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보험 설계사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 중개사,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페이지 보험 대리점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라고 했죠.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하는 자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일사전속제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예외제도도 아니고요. 그냥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장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학습을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종목별은 설계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별은 전속이라는 표현은 똑같았습니다. 아까 전속 설계사, 전속 대리점 똑같은데 아까는 교차 모집이었죠. 대리점은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 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를 그냥 다 판매할 수 있는 걸 비전속 대리점이다. 자, 세 번째, 영위 업종별에 별표를 하나 쳐주십시오.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업종,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푸시는 노하우는 업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보기에도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즉 전업과 겸업, 그러니까 내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또는 재산보험회사와만 체결을 할 수 있게끔 대리하는 것은 전업 대리점이고요. 내가 생명과 손해 둘 다, 또는 뭐 생명과 재산, 손해와 재산 이런 식으로 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겸업보험 대리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예상 문제 12번을 잠깐 보고 갈 텐데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노하우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안에 보험 대리점을 영위 업종별로 분류하면 보기에 보셨을 때 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4번의 전업과 겸업을 찍어주시면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등록 요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설계사는 시험 합격한 지 1년, 그리고 3년 내 1년 이상의 경력이라고 했죠. 대리점은 1년 더 더하면 됩니다. 시험 합격한 지 2년, 그리고 4년 내 2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리점의 등록을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법인 대리점을 보도록 할 텐데요. 법인 대리점이라는 건 회사처럼 대리점을 좀 이렇게 규모가 크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모집인들이 같이 이제 운영하는 것이 법인 대리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줄인 개인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즉 유자격자 한 명 이상, 뭐 설계사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설계사가 되겠죠. 설계사, 그러니까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13페이지 가장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규모가 커져서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임직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 유자격자로 있어야지만 법인 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이제 재산보험 대리점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한 개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 그러니까 특정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판매하는 곳이 그 일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화재보험만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휴대폰 판매업자가 핸드폰 보험 하는 거 있죠. 휴대폰 보험 이런 것들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시험을 보실 필요 없이 8시간의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외부 교육 시간 2시간 포함해서 8시간짜리 교육만 받으시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점 문제 푸실 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이제 등록 제한 사유 보도록 할 텐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설계사처럼 뭐 예를 들어 잘못된 행위 했을 때 2년 동안 못한다, 아니면 파산자, 이런 기준들은 다 똑같고요. 다음 장 14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심화학습에 표에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리점만의 등록 제한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록색 글씨 위주로 보면요. 첫 번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해서 숫자 이제 5번에 1번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대리점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송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자동차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예외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아래 4번에 있는데 중고차, 수입차, 그리고 방송 채널 사용업자로 승인된 자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중고차와 수입차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동차 관련 업자인 화물차 운송업자 아니면 뭐 자동차 판매업자 이런 부분들은 대리점 운영이 안 되지만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 그리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 승인된 자동차 판매업자는 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대리점이라고 해서 5번에 있는데요. 자기 대리점은 본인 또는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서 보험을 가입한 그 계약이 100분의 50을 초과한 사람이 이제 자기보험 대리점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보험 대리점의 등록 절차를 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영업보증금을 꼭 책정이 되어야지만 대리점으로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업보증금 책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쯤에 초록 글씨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1억 원 그리고 법인 보험 대리점은 3억 원이죠. 1억과 3억 체크해 주시고요. 요즘에 문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예상 문제 16번 보시면 해당되는 문제가 딱 바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보험 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영업보증금을 해야 된다고 했죠. 2번 법인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 규모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아까 법인은 얼마라고 했나요? 3억입니다. 네. 개인 대리점이 1억이고요. 법인 대리점이 3억.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래 업무 폐지 절차를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보험 설계사는 그만둘 때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설계사를 아예 그만둘 때 말소, 직접 말소해서 말소를 해야 된다고 했죠. 대리점은 업무 폐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마찬가지로 말소처럼 직접 업무 폐지가 가능하고요. 오른쪽 15페이지 가장 위쪽에 마찬가지 증빙 서류에서 아까 설계사는 설계사 등록증 원본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이제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은 필요한 서류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업무 폐지 동의서, 원본. 하지만 이거는 이제 4번도 가능하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 OX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업무 폐지 동의서, 원본만 가능한 게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4번까지 가능하니까 이 점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폐지 동의서, 원본 또는 4번이 있으면 직접 업무 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험 중개사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보험 중개사는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독립된 이제 첫 번째 줄에 있죠. 가 보험정개사의 정의에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개한다. 이 부분만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보증금은 대리점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도 앞에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요. 초록색 글씨인 그냥 보험회사 다니는 임원 직원은 되지만 대표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감사에 동그라미 쳐주시면서 감사위원은 제외된다. 그래서
감사는 모짐임을 겸임할 수 없다라는 부분 문구 잘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인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보도록 할 텐데 아마 은행 가셨을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하러 갔는데 보험 판매하는 것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보험 대리점으로서 자격을 취득해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즉 요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방카슈랑스라고 부릅니다. 뱅크와 인슈어런스가 합쳐져서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보험을 판다. 대표적인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을 보도록 할 텐데 아래쪽 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회사, 괄호치고 겸용여신업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농협은행까지 이렇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겸용여신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17페이지에 문제 하나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요. 17번 문제.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자, 1번 한국은행, 2번 겸용여신업자, 3번 농협은행, 4번 보험회사. 자, 일단 정답은 농협은행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이유가 보험회사를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보험회사는 그냥 보험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대리점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보험회사는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보험 대리점부터 보험 중개사,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 직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등록 제한 사유였죠. 설계사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등록이 제한 사유가 가져가면서 비영리법인단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자, 자기보험 대리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직업 중에 중고차, 수입차, 방송 채널 사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판매업자는 가능하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재무설계, 그리고 우수인증 설계사, 그 다음에 보험 모집 프로세스 등을 마무리하면서 1강 모집 종사자 이해를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세 번째 강의도 즐겁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